자, 지난 시간에 문자, 이야기했고 엘리안의 분석까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아시죠? 오답 좀 해놔. 오답이요? 당연하지. 납치 주장수가 못 가겠잖아. 빵점인데. 무슨 숙종이에요? 예승이 숙종이 시험이나 빵점이나. 아 근데 답을 안 적었어. 원래 맞췄는데 답을 안 적었어. 큰 빵점이래. 나도 맞췄는데 답을 안 적었어. 아니 근데 우리 윤곽이랑 같이 나왔어. 자, 그러면 엘리안의 단계론까지 얘기했는데 엘리안의 단계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점수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항상 보는 건데 인천이랑 수준이 비슷한 게 아니에요? 겁니다. 수준이 많이 차이니까. 우리가 다 인정하고. 빡세게 공부는. 이번 학교보다 무서운 거야? 이번 학교에서 이거보다 잘 봐.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고로 떨어 특성화고 다녀. 통화보도 안 된다니까. 심하게 안 된다니까. 쓰레기다. 일단 쓰레기 뭐지? 엘리베이터에 친구의 파운데이션을 보고 안도하지 말고 70점짜리 손지고 공부할거네. 10점이 제일 무서운데 하나 틀린 거예요? 계속? 하나도 안 틀린 거 아닐까? 하나 틀린 거 하나 틀린 거. 한 점이 많아. 두분 점수까지 왔네. 한 문제 두 문제. 아 이거 10개인 거 에이, 근데 쌤이 채점 안 하신 거 보면 두분 점수 없어. 기분 점수 문제 중에 안 줘. 그쵸. 일단 답이 맞아요. 과정도 제대로 쓴 사람 별로 없던데 뭐. 자, 이쪽으로 지금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틀린 거 답지 보고 답안 정리해놔. 네. 이번 주부터는 아마 이번 애들하고 시험대가 다를 거야. 다른데 실제 학교 스타일로 내줄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들 남겨줘요. 학교 스타일대로 내줄 테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보통 상태라면은 학교 스타일인데 작년 재작년만 무지 틀렸거든. 작년하고 재작년만 지금 하반기 올라간 선생님이 가르쳐가지고 문제 스타일이 많이 달랐는데 전통적인 여러분 학교 스타일을 배우고 자, 여기에 물체가 여기 M인 물체가 있고요. 자, A 가속도로 가면 얘는 곱하기 중력을 받지. 얼마를 받니? G 플러스 A라는 이러한 힘을 받게 되는데, 자, 이 순간에 얘가 받는 정타를, 자, 이 각도를 세타라고 얘기했을 때, 자, 얘는 적선 방향으로 얼마 힘을 받지? mg 플러스 A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힘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은 얼마가 되버리고 마이너스 mg 플러스 a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힘을 받게 되고요. 자, 이게 ma가 되는 거예요. 아마 자신이 알 거야, 점수. 최근에 숙제 준 거 하나도 안 하고 땡가땡가 답지 후기도 안 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정상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숙제 걸까? 너네도 그거 아까 연습 문제 숙제 줘놓고 예제 문제하고 연습 문제 숙제 줘놓고 걸어서 검사해줄까? 진짜 필수적으로. 그러면 숙제를 다시 추가해줄게. 노트에 다음 주 언제까지 줄까? 월요일까지 줄까? 일요일까지 줄까? 너무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한무력 향상 문제는 하지 마. 학교 스타일도 많이 달라지니까 한무력 향상 문제는 하지 마시고 실력 향상 문제하고 본문 중에 있는 예제들이 있어. 이 본문에 있는 예제들이 있는데 다음 주까지 힘 전까지 79쪽 전까지 숙제를 해보세요. 공문 예제하고 실력 좀 전문 예제하고 전문 예제 문제들이 학교 내신 문제하고 유형이 비슷하거든. 그래서 전문 예제 문제들하고 실력 향상 문제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깔끔한 정도는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답지 정도. 예. 언제까지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와서 중화 발자 탐구는 부과되는 숙제지 거둘 거야. 네. 맨 앞에부터 처음부터 다 거둘까? 저 중간에 하나 연태까지 나가던 숙제 다음 시간에 다 제출해 주세요. 다음 프린트 주 5개 줘.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프린트 5개 줘. 아 이거 안 썼네. 다음 주요. 프린트로 나눠준 거는 프린트상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프린트상에 체크해서 맨 앞에 이름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생물 숙제 내듯이. 문제 써야 되네. 문제 밑에다 써야 돼. 그거까지는 안 줄게. 근데 다음 주에도 성적이 이렇게 나오면 문제 쓰게 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G 플러스 K 곱하기 사인 세타다라고 이야기하겠지. 이때 아주 작을 때 각도가 사인 세타는 분사적으로 세타와 각도는 분사적으로 시대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L분의 G가 됩니다. 이번 주부터 문제 스타일을 수능에서 바꿔갖고 여기 본문 예제 스타일로 낼 거야. 네. 예제 스타일로 낼 테니까 대비해서 확실하게 써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운동 법칙까지 냈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운동의 기술하고 운동 법칙 다시 낼게.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L분의 G 플러스 A 곱하기 X라고 써줄 수 있겠지. L분의 X야 이거 잘못 썼어.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렇다면 A라는 녀석이 X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고 써서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은 L분의 G 플러스 A가 되죠. 따라서 오메가라는 녀석은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얘는 L분의 G 플러스 A가 되는 따라서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버리고 얘는 2파이 루트 G 플러스 A 분의 L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엘리베이션의 단지는 상승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하강하는 경우라면 얘는 관성력이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여기 또 역시 마이너스들이 붙겠고 자, 마이너스가 돼서 주기가 길어지는 효과다. 그래서 배종시계는 LB 안에 설치할 수가 없다. 아시겠어요? 배종시계는 LB 안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빗면에서의 단위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빗면에서의 단진동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면에서의 단진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경사각도가 파이랑 경사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실이 길이가 L인 실에 추가면이 달려있습니다. 자, 이추에 작용하는 힘을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얘는 지금 현재 아랫방향, 중력방향으로 mg라는 힘을 받고 있죠. 얘를 빗면의 옆에서 한번 관찰해 볼게.
자, 경사각도가 y라고 할 때 지금 물체가 여기에 있는 거야. 얘는 지금 아래로 어떤 힘을 받고 있지? mg라는 힘을 받는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경사면에 나란하게 힘이 작용하겠지. 우리 힘의 분해에서 벡터 분해에서 살펴봤었어. 자, 얘는 얼마가 되니? mg sin 파이라는 값이 돼버리네. 두 성분으로 나누어서 자, 여기가 y가 돼버리니까 높이 성분 mg sin 파이라고 합니다. 즉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이 mg sin 파이라고. 자, 이때 얘의 경사각도를 세타라고 얘기했어. 지금 중심선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얘는 뒷면 방향으로 자, 뒷면에 mg sin 파이 방향에 대해서 사인 소금만큼 어긋나 있다. 그럴 때는 mg sin 파이 곱하기 sin 세타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자, 이 물체에 작용한 힘들의 합은 이 문제가 아마 그 희주석의 1년 1100 희주석을 모르는구나. 인과학 16기 때 입학 문제를 학교 시험에서 이용했던 걸 기억해. 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은 뭐가 돼? 마이너스 mg sin 파이 곱하기 sin 세타라고 한대. 얘가 ma가 돼버리지.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g 곱하기 sin 파이 곱하기 sin 세타라고 쓴다. 얘는 작은과 큰 사이에서 sin 세타라는 녀석이 부사적으로 세타라고 한다면 얘는 탄젠 세타도 물론 여기 들어가 있는데 얘는 x라고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이렇게 분사시켜줄게. 자, 얘는 마이너스 g sin 파이 곱하기 l분의 x라고 썼는데 가속도가 x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고 쓰기로 했지. 반지동 운동하면 무조건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따라서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은 자, 얼마 됩니까? l분의 g sin 파이가 되고 오메가라는 값은 루트 l분의 g sin 파이가 되버리는 거고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 얘는 2파이 루트 g sin 파이분의 l이라는 값이 있대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뒷면에 자리동동하는 물체의 주기를 계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째.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가속도 운동하는 차 안에 단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속도 운동하는 차 안에 단진동. 선생님, 네, 오답 노트도 내야 되나요? 화요일날? 오답 노트 숙제 전에 쓰세요. 예? 숙제 맨 앞쪽에 같이 쓰세요. 네. 오답 노트 예제 문제, 연습 문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같은 노트를 하라고요? 그냥 같은 노트에 일주일에 노트 한 번은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숙제로 일주일에 노트 한 번은 써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대학교 2학년 때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해봤어요. 수학 공부만. 장군 노트 3개짜리 정도 되는 2개의 노트를 하루에 한 번씩 써. 장군 노트 3개가죠. 어? 장군 노트 같은 노트 3개 정도 분량을 하루에 한 번씩 써. 자, A가 속도로 운동하는 차 안에 단진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가 진행하고 있으면 연직 방향의 대세가 기울어져 있지. 자, 얼마의 값으로 기울어져 있대? 세타 제로라는 값으로 기울어져 있대. 자, 여기가 힘의 평형 위치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에서 진동을 시켜줄 거예요. 자, 이때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될까? 얘는 원래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있었어? mg가 있었고,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있었어? T라는 힘이 있어서 그 힘의 힘력이 오른쪽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오케이? 근데 안에 있는 관찰자가 바라보면, 안에 있는 관찰자가 보면 이 방향에 힘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자, 장력은 모르겠고 뒷방향의 관성력과 그리고 중력의 합력으로 이 방향은 힘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하게 돼. 자, 여기 각이 세타 제로가 될 테니까 얘는 이 힘이 얼마가 되지? mg 나누기 코사인 세타 제로라는 힘이 되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얘를 흔들어 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단진동 운동을 시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단진동 시키면 물체가 요만큼 가게 되지. 얘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힘의 접선 방향의 속도 성분이 단진동을 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 코사인 세타 제로분의 mg 곱하기 이 순간에 자, 어긋나 있는 값을 세타라고 한다면 얘는 사인 세타라는 힘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우리 보통 상황에서 비교해 보면, 자, 천장에 불이 매달려 있는데 이 물체에게 나타나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mg가 아니고 mg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요때 요각이 세타가 되면 이 접선 방향의 힘이 mg 나누기 코사인 세타 제로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힘이 된다는 뜻이야. 삐뚤어진 걸 똑바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지. 그렇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은 뭐가 됩니까? 자, 이 물체에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분의 mg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값인데 이게 ma가 되겠지. 그러면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분의 G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하고, 자, 얘는 작은과 큰 사이에서, 큰 사는 생략할게 지금부터. 세타가 무지무지 작을 때보다 매우 작을 때 사인 세타는 근간적으로 탄젠 세타와 바꾸면은 세타와 바꾸면은 L분의 X와 같다라고 쓴 식을 생략을 할게. 근데 실제 문제 풀 때는 그 값을 써줘야 선생님들이 지정을 할 때 얘가 정확히 알고 썼다? 잘 모르고 썼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가고 있니? 시계? 심해 같아요. 자,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분의 G 곱하기 L분의 X가 됩니다. 자, 이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고 쓸 수 있다. 단진동 운동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뭐라 그랬지, 동근아? 단진동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갖다 쓸 수는 없잖아. 기준이 뭐야? 동근 이럴 때마다 우리 동영상 누를까? 빨간 반스 입고 왔지. 오늘은 파란 반스야? 왜 고지를 해놔? 동근이 반스 오늘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핑크. 동근이는 흰색 안 입어. 핑크색. 남자는 핑크색? 핑크색 땡땡이. 핑크 땡땡이? 남자는 핑크죠. 자, 따라서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은 이게 되면
판단하는 기준 뭐가 판단 기준이었지? 힘이 주인 힘이 즉 가속도가 비용에 비례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면 이게 단진동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L분의 L 코사인 세타 제로분의 G라는 값이 되어버렸지. 따라서 오메가라는 값은 루트 L 코사인 세타 제로분의 G라는 값이 됐다는 거. 자 따라서 주기 T라는 값은 오메가분의 2파이야. 오메가분의 2파이다. 따라서 얘는 2파이 루트 G분의 L 코사인 세타 제로라는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A 가속도로 운동하는 차 내부의 단진동의 주기를 저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 밖에 단진동으로 이런 단진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장 안에 단진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기장 내에 전하를 띈 입자의 단진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전기 파트가 N만 하면 역학 속에서 내주지는 않을 거야. N만 하면 내주지 않는데 그냥 간단한 결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할게. 자, 이쪽에 플러스 극한이 있어. 자, 플러스 극한이라고 해. 자,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 극한이 있어. 전극이 연결된 금속판이야. 자, 이때 이 극판 사이에서는 내부에 균일한 전기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죠.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자, 이때 이 내부에 천장에 실을 연결해서 물체를 매달아 놓는 거예요. 자, 이때 얘는 세타 제로만큼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존재하게 돼. 왜?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띄웠거든. 플러스 전하를 띄면 얘는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극쪽으로 Q2라는 힘을 받게 돼. Q는 전하량이 있는 전기장이야. 이게 쿨롱 힘이라고 불리는 힘이야. 자,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고 있지? mg라는 힘이 나타나고 있어. 그러면 두 힘의 합력은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여기가 세타 제로면 얘를 쓸 필요 없지. 어떻게 나타나지? mg 나누기 코사인 세타 제로가 된 것이 똑같아. 그래서 역학 부분이 아니지만 역학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역학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써주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얘는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얘를 흔들어 줄 거야. 자, 흔들어 줘. 세타만큼으로 각도가 있고. 자, 그럼 이 물체는 자, 이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역시 똑같은 힘을 받게. 그런 힘을 받게 될 때 얘는 접선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접선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 쟤하고 똑같은 원리야. 자, 그렇다면 이 힘은 얼마가 돼버리니? 코사인 세타 제로분의 mg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힘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을 살펴보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분의 자 mg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값이 ma가 되겠지.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분의 g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자 얘도 작은과 큰 사이에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분의 g 곱하기 L분의 x라고 써줄 수가 있다. L분의 x라고 써줘. 자, 이 값은 곧 뭐가 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돼버리니까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은 L 코사인 세타 제로분의
G라는 값이 돼버렸어요. 자, 따라서 오메가라는 값은 루트 L 코사인 세타 제로분의 G라는 값이 돼버려서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돼버리니까 얘는 2파이 루트 G분의 L 코사인 세타 제로라는 값이 되었다라는 결과는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불협진자는 유체 요법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쓸게. 자, 요런 걸 한번 써보자. 풀롱이에요. 풀롱. 사람 이름은 풀롱이고요. 이 풀롱을 단위 얘기할 때 교육부에서 풀롱이라고 해요. 풀롱이라고 하는데 실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풀롱이라고 하는 선생님 계시고 풀롱이라고 그냥 쓰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단위 얘기할 때 법칙은 풀롱이야. 풀롱. 프랑스 사람이거든. 여기 책에도 풀롱이라고. 그래서 사람 이름 얘기할 때 발음이 이렇게 나와. 온 발음이야, 온 발음. 그리고 가장 비오는 자음은 프랑스에서 자음 맨 뒤에 있는 건 무음이 되거든. 풀롱이 나와. 사람 이름. 자, 그러면 이번에는 8번. 자, 액체로 되어진 유체진자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진자라고 했죠? 원래 유체진자라고 했는데 액체진자라고 합니다. 자, 액체 형태의 진자를 여기 U자관을 갖다 놨어. 이 문제는 대학 입시 문제로 이 학원에서는 심층 물리 심층이라고 다 심층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다 시험 다 전문성이라고 표현했었거든. 칼퇴 기준을 할 때 전문성 검사라고 해서 전문성이라는 게 요즘 다 심층 면적 배경 물리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에 여러 번 이용되어졌어. 최근에 이스트에서도 한번 이용되어졌고, 자, 일반 학교에서도 전에 옛날에 이용되어진 적이 있어. 원래는 이 유체가 평형을 이루는 양쪽이 똑같은 수면을 이루게 되어 있어. 이 관의 단면적은 A라고 하자. 그리고 이 안에 전체에 있는 이 물체의 밀도는 뭐이고 총 질량은 n만큼의 질량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게. 밀도는 뭐야? 밀도는 어떻게 구하지? 비분의 질량이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힘을 줘서 바람을 불어서 얘를 눌러. 그러면 얘는 같은 만큼 올라가겠지. 얘가 내려온 길이가 x라고 한다면 두 녀석의 높이 차이는 얼마큼이 날까? 2x만큼이 나타나겠지. 그럼 여기는 이 2x의 무게만큼의 힘이 더 작용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은 얼마가 되버리니까, 자, 얘는 원래 상태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자, 밀도가 로가 되니까 밀도 곱하기 전체 부피야 A 곱하기 얼마가 돼? 2x 곱하기 g가 무게가 되겠지. 올라간, 자, 비대칭적인 부분에 대한 질량이 되버려. 그 질량에 의한 무게야. 얘는 ma야. 총 질량이 m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가속도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n분의 로 2배로 ag 곱하기 x라는 값이 됐네. x가 다시 나타났다. x가 다시 나타났으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되겠지. 따라서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n분의 2로 ag가 돼버리고, 오메가라는 값은 자, 루트 n분의 2로 ag가 돼버리고, 주기 t는 오메가
세타분의 2파이가 되버리면 2파이 루트 25ag분의 m이 주기 t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9번째. 원뿔 분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뿔 진자, 원추 진자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진자 운동이 아니고 주기적인 운동이긴 하지만 원운동으로 풀어야 돼. 원운동에 들어가는 게 마땅한데 책의 구분상 여기에다 그냥 넣어줘서 진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천장이 있어. 천장이 있는데 연직 방향은 원래 추가 매달려 있었는데, 자 얘를 지금 각도 세타를 유지하면서 자 뱅글뱅글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운동이야 실제로는. 자 그렇다면 얘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할 힘이 얼마지? mg가 돼버리고 이쪽 방향으로 장력이 있어서 두임에 의해서 합력으로 중심 방향을 향해서 힘이 나타나고 있어. 자 여기가 셌다면 이 녀석이 셌다가 되겠지. 그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야? mg 탄젠트 셌다라는 힘이 작용하겠지. mg분의 높이니까 mg 탄젠트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은 자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mg 탄젠트 세타야. 자 이 값이 ma가 됐어요. 얘는 원동하잖아, 그치? 원동한단 말이야. 원동하면 얘는 원동의 회전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얘기할 때 얘는 뭐가 되지? m 얼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얘는 단진동으로 풀면 안 되고 뭘로 풀어라고? 계속 원운동으로 푼 거야. 자 이때 회전 반지름 얼이라는 값은 뭐가 되지? 얼은 L 사인 세타가 되잖아. 그래서 위식을 풀어서 한번 살펴볼게. 이것도 마이너스 굳이 쓰지 말자. 원운동 하니까 그지?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의 크기가 이제 탄젠세타라고 해서 mg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값이고 얘는 m 얼 대신에 l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지. l 곱하기 사인 세타 오메가 제곱이 되고. 자 그럼 사인 세타 mn 지워져서 오메가 제곱이 얼마가 돼버렸죠? 오메가 제곱이 l 코사인 세타분의 g라는 값이 돼서 오메가는 루트 L 코사인 세타분의 g가 돼버리는 거.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돼서는 2파이 루트 g분의 L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돼버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원뿔 진자를 얘기해요. 자, 이번에는 지구진자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구진자는 잊혀지만 하면은 한 번씩 시험지에 나오는 주제가 돼. 지구진자는 잊혀지만 하면 한 번씩 시험제로 출제가 되십니다. 자, 지구진자 10번째니? 네. 자, 지구진자 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구의 밀도가 균이라고 완전한 구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지구 반지름은 라지 어리예요.
자, 지구 중심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었어요. 지구 중심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었다. 이 터널 속에 질량이 m의 물체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때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x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할 때 이 m은 항상 자기 자신이 있는 내부의 질량에 의해서만 중력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바깥쪽 질량은 중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걸 나중에 껍질 정리라고 하는데 뒤쪽에 중력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이 내부의 질량 m''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얘는 나지. 자, 밀도가 균일하다면 질량은 부피에 비례하죠. 라지 m일 때 라지얼 세제곱이라는 녀석은 m'일 때 x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대요. 따라서 m'이라는 녀석은 얘는 얼 세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x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집니다. 자, 지구 중심을 향해서 마이너스 g 곱하기 마율력 법칙 그대로 써주는 거야. 얘는 x 제곱분의 m 프라임 곱하기 스몰 m이라고 써줄게. 자, 이때 m 프라임을 조금 전에 썼던 값들을 대신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g 곱하기 얼 세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 곱하기 x 세제곱 x 제곱이 지워져서 x만 남겠죠. x에 비례하네. 이게 ma야.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얼 제곱분의 g 라지 m 곱하기 x가 되버리죠. 얼 세제곱이야. 이게 되버려. 자,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고 쓰여지게 돼. 따라서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은 얼 세제곱분의 라지 m이 되거든. 여기서 중력과 속도 g를 이렇게 정의했었거든. 얼 제곱분의 gm이라고 정의했었어. 따라서 이 식이 다음과 같이 쓰여지겠지. 얼분의 g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메가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루트 라지오라분의 g가 되거든요. 자, 이때 주기 t는 뭐라고 쓸 수 있지?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는데, 자, 얘는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라지 원이라고 해요. 자, 이 값은 실제로 계산했더니 약 84분 정도가 돼요. 보통 이제 84.2분이라고 하는데 약 84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구의 한 점에서 출발해서 갔다 오는데 1시간 20몇 분밖에 안 걸려요. 1시간 24분밖에. 대단히 빠르지. 맞아요? 절반 가는데 41분밖에 안 걸려. 42분밖에 안 걸려. 반대편 가는데. 이걸 이용해 갖고 많은 과학자들이 해적 터널을 들어서 연료를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대륙간을 관통하는 열차를 돌려고 했는데 마당이 크지. 지금 사람이 굉장히 깊게 파들어간 깊이가 어느 정도밖에 안 되니? 약 13km까지 파들어갔어. 그 이상을 못 들더라고. 그 이상까지는 뭐 시추를 이용해서 뚫고 있는데 옛날에 딱 2개였는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한 20군데 뚫었더라고. 20군데 뚫다가 그냥 포기하고 20군데 뚫다가 포기하고. 저렇게 뚫지는 못하지. 실제 저게 어마무시한 거야. 사람의 형상을 기준 인간 중에 가장 전지전능한 인간이 누구니? 나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지. 나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AD 0년에 태어났잖아, 그지? 네. 그건 0년에 태어났는데 이때 태어나면서부터
하루에 10m씩 땅을 팠대. 수직하게. 아직도 중앙 쪽 가고 있어. 중앙도 못 갔지 아직도, 그지? 중앙 갔으려나? 하루가 1년이 365일이잖아. 곱하기 2000년 해봐봐. 팠네요. 중앙은 좀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지? 이제 중앙을 관통해서 지금 한참 내핵 부분을 파재끼고 있는 거지. 중앙을 약간 지났을 것 같아. 자, 예수도 못했어? 누가 있을 때니? 아무도 못하고. 자, 11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진작 2를 한번 보자. 그냥 진짜 지구 진작 지진 지구 진작 이거 진짜 두 개 잊을만 하면 나오나? 이쯤에서 잊을만 하면 나오나? 자, 지구가 있어. 똑같이 질량은 낮이 m이고 반지름이 낮이 어리다고 해. 자, 그런데 구멍을 뚫는다고 뚫었는데 삐뚤어 봤어. 이거 대륙간 열차 만들면 되겠다 이거, 그지? 봐. 자, 이렇게 만들었대. 이때 임의 위치에 있을 때, 자, 여기에 질량 스몰 mm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곳으로부터 거리는 뭐 얼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안쪽에 있는 질량에 의해서만 중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지. 안쪽의 질량이 m'이야. 그럼 똑같이 써줄 수가 있어. 라지 m일 때 라지얼 세제곱이라는 녀석은 라지 m 프라임일 때 x자 얼의 세제곱이라고 해요. 얼의 세제곱을. 따라서 m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자 얼마가 되죠? 라지얼 세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얼 세제곱이라고 해요. 자, 이때 이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 지름 방향이 힘을 받는데 F1이라는 힘을 받게 되었다라고 해. 여기서 F1은 얼마가 돼버리지? F1은 얼마가 돼버리니까 크기가 G 곱하기 스몰 제곱분의 라지 M 프라임 스몰 M이 돼버렸어. 따라서 이 값은 G 곱하기 라지얼 세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곱하기 얼이라는 값이 돼버렸대. 근데 실제로 물체는 이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없지요. 얘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터널을 따라서 움직여요. 이 새끼 좀 고쳐갖고 다니지. 자, 얘는 얼마가 돼? 얘는 F 얼의 사인 세타라는 값이 돼. 단 여기에서의 값이 세타야. 자, 이때 요 위치에 대한 변이를 x라고 표현해보자. 중심로의 거리가 x라고 표현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요. 얘는 마이너스 f 얼 곱하기 사인 세타. 즉 얘는 마이너스 g 곱하기 얼 세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곱하기 얼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 곱하기 사인 세타는 뭐지? 얼 곱하기 사인 세타는 이변의 길이 얼이고 이게 x가 되니까 얼 사인 세타는 x가 돼버리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g 곱하기 라지 얼 세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곱하기 x가 됐어. 이게 mA지.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얼 세제곱분의 g 라지 m 곱하기 x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고 쓸 수가 있었어. 따라서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얼 세제곱분의 gm이 되고 얘는 다시 뭐가 돼? 라지 얼분의 g가 되네. 결과가 똑같네. 그죠? 결과가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됐다는 거. 어디를 하든지 주기가 똑같아서 얘는 제자리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84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 진작 2까지
그래 1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빼버렸어. 부력이라는 걸 또 다뤄야 되는데 유체역학 부분이 지금 정규 교과 과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빼버리기로 할게요. 자, 그래서 반진동의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한편 이런 것도 있어. 진자의 등시성이라는 말이 있어. 갈릴레이가 처음 진자를 발견했대. 성당에서 샹들리에가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을 이용해서 관찰했는데 아주 재미난 사실을 관찰했어. 샹들리에 크기에 관계없이 만약에 샹들리의 길이가 같다면 주기가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일반적인 반진자의 등기성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지. T라는 녀석이 반진동에서 2파이 곱하기 6 얼마? D분의 L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는 실의 길이에만 의존하고 진폭이나 추의 질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진폭이나 추의 질량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다라고. 그렇다면 주기가 1초를 만들어주는 실의 길이는 얼마가입니까?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빠른 계산 팁. 계산기가 없을 때 파이 제곱은 분사적으로 G라고 쓸 수 있어요. 파이 제곱은 분사적으로 G라고 쓸 수 있어. 약 10 정도의 값을 갖게 돼. 자, 그렇다면 T라는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니? 루트 L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자, 얘가 1초가 되기 위한 줄의 길이는 자, 얘는 2 루트 L이 되겠지. 맞아요? 자, 따라서 얘가 1초가 되기 위한 실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0.25 정확히는 0.248 미터가 돼요. 24.8cm의 실의 길이를 갖고 있으면 얘는 주기가 1초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옛날에 나왔는데 이 주기를 교정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해주자. 여러분들 혹시 배종시계, 오리지널 배종시계 보셨나요? 아니에요. 못 봤나요? 네. 왜 높이로 길다랗게 돼가지고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걔를 자세히 보시면 작동 원리는 이래요. 자, 요즘은 배터리를 이용해서 하고 있지. 배터리 이용해서 강제로 진동을 시켜주거든. 얘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톱니가 하나씩 돌아가요. 오케이? 한번 왔다 갔다 하면 톱니가 한 칸씩 진행하게 해놨어. 이 톱니는 자, 한 바퀴에 60개의 톱니를 갖고 있어. 그래서 얘가 뭐가 돼? 1초가 돼. 1초가 돼. 얘가 1초만큼 하나씩 돌아가서 1분을 형성하게 될 때 조그마한 바퀴 하나가 또 한 칸이 움직여요. 얘는 분을 조절해주는 아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의 톱니가 연계돼 있어요. 그 B는 몇 대면? 1대 60, 또 1대 60, 그리고 1대 12. 그래서 시침, 분침, 초침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초침 한 칸 움직이는데 진동이 한 번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계추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동그란 원판이 있어요. 얘가 추의 역할을 해주는데 실제로 이 막대도 같이 좀 복잡한 형태의 추의 질량의 보탬이 되는 아이예요. 추의 실제 길이를 조절해주는 아이인데 이 끝에 보시면요, 조그마한 나사가 있고 이 나사에 너트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이걸 해놓는 이유가 이런 이유야. 여름에는 더워. 그렇죠?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얘가 열 팽창을 해서 길이가 길어져요. 그럼 여름에는 쳐져갖고 시간이 천천히 가. 그때 어떻게 해주니? 이 나사를 돌려서 안쪽으로 넣어줘요. 길이가 짧아진 이유가 때문에 어떻게 돼? 시간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 근데 겨울이 되면 다시 얘가 어떻게 되니? 짧아져요. 짧아지면 얘를 조절해서 밑으로 내려서 전체적인 추의 길이를 길게 하는 효과를 주게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얘를 교정을 해줘야 할까요? 얘를 교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얘를 교정하는 방법 볼게. 자, 하루에 시간이 2초씩 늦게 가는데 자, 2초씩 늦는 시계가 있다. 얘를 어떻게 조정해 줘야 될까? 자, 실의 길이를 조절해 줘야 되겠지. 추의 길이를 조절해 줘야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주기 t라는 녀석은 2파이 곱하기 루트 얼마? g분의 l이야. 원래 t0 l0라고 하자.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한 번 진동하는데 2초라고 놓고 보면 되겠다. 그지? 2초씩 느려지니까. 그러면 몇 번 진동한다? 얘는 F0분의 1이라고 얘기할게. 원래는 하루에 86,400초가 되는데 2초씩 느리게 가니까 그거를 어때? 더블링하는 개념에서 반 죽여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 자, 새로운 시계는 지금 길이가 잘못된 i는 L분의 G분의 L이라고 해. 그래서 얘가 얼마? F분의 1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얘는 F0분의 F라고 하는 값이 자, 루트 뭐가 돼버리죠? 루트 L0 나누기 L이라는 값이 돼버리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L분의 L0라는 녀석은 뭐가 됩니까? F0분의 F라고 해. 이거의 제곱이에요. 이때 하루에 2번 2초씩 느려진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86,400초가 하루거든. 33,200번 진동한다고 해. 그렇다면 얘는 2번 느리니까 2번 진동을 못하는 거지. 그럼 얼마가 되니? 43,190 몇 번? 8번을 진동하게. 자, 그렇다면 새로운 이 잘못된 길이는 원래 길이에 대해서 얼마가 되는 거지? 33,198분의 33,200의 제곱이 되는 거지. 따라서 얘를 조절해줘야 되는 길이 델타 L이라는 녀석은 L-L 제곱. 느리다는 것은 길이가 길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정해주면 얘는 43,198분의 33,200의 제곱이라는 값 곱하기 L제곱가 됐다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조절해서 자, 시간을 맞춰줄 수 있다라는 얘기 해드릴 수 있고, 또 실험에서 이 주기식을 이용해서 중력가속도 계산해 줄 수도 있어요. 얘가 진동하는 횟수를 측정해서 몇 초가 전체 몇 초가 걸린지를 확인하고 전체 걸린 시간을 진동한 횟수로 나눠주면 주기가 계산돼 줄 수 있거든. 많이 진동시킬수록 정밀도가 좋아져. 자, 그렇다면 P라고 하는 녀석은 2파이 곱하기 G분의 L의 제곱분이 되는데 양쪽 제곱하면 P제곱은 G분의 4파이 제곱 L 제곱이 되어버려서 중력가속도 G는 이렇게도 계산해준다. P제곱분의 4파이 제곱 L 제곱이라고 계산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L 제곱이 아니고 A야. 이렇게 계산해줄 수 있다. 그래서 진자의 주기를 이용해서 중력가속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진동은 진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진력에 대한 얘기를 저기 L이 하루에 2초씩 늦는 식의 길이에요. L이 하루 하루에 길이가 늘어져가지고 하루에 2초씩 느려져. 쪼여갖고 다시 원상태로 바꿔줘야 되겠지. 정확히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L에서 L제곱을 빼면 양수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L이 좀 더 긴 거라 했지 않나요? 절대값을 해줄게. 대슈? 잘못했습니다.
잘못 빼서 그래. L 마이너스 L조로 해줘야 돼. L조로 마이너스 L 써서 그래. 자, 이번에는 만료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만료 법칙인데 우주관에서는 아날키에 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천동설을 주장했지. 톨레마이오스가 누군지 아세요? 이집트? 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배경이 이렇답니다. 자, 그리스에 아주 유명한 정복자가 있어요. 그리스? 그리스가 유라시아 쪽을 점령했을 때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일 때, 알렉산더 때 알렉산드르라고도 하더라.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 그 지역을 점령을 했죠. 실제로 어디까지 했냐면 요즘 아프가니스탄 근처까지 점령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스에는 거기가 세상 끝인 줄 알았다고 해요. 거기가 세상 끝인 줄 알았다고 했는데 한반도 넘어가고 거기가 세상 끝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더 있었대지. 끝인 줄 알고 안 간 거야. 그리고 이집트도 정복하고 로마 지역까지 다 점령을 했었어요. 그때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또 왕이었지. 알렉산더를 키우면서 우리 애기 똑똑하게 키워야지 해갖고 무려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혼자서 공부하면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동네에서 똘똘하다는 아이들을 다 묶어가지고 같이 공부를 시켜요. 나중에 같이 공부했던 애들이 다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정복할 때 도움을 줬던 친구들이야. 신하들이지. 그 중에 엄청나게 절친, 엄청 똑똑했다라고 해. 알렉산더도 똑똑했는데 알렉산더에 못지않게 똑똑했던 친구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지구를 점령하려고 할 때 엄청나게 공헌을 많이 해가고 이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이집트 땅을 떼줍니다. 네가 다스리거라.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집트에서 시작된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천문학에 능했다라고 합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는요, 자, 지구의 주변에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의 시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행성의 시운동은 어떤 시운동을 하니? 내 행성은 수성과 금성은 태양을 기준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최대 이각이라는 걸 갖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수성의 최대 이각은 약 23도, 금성의 최대 이각은 책에 따라 다른데 42도 또는 48도라고 나온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 이각을 갖고 움직이게 돼. 또한 외행성은 순행, 역행을 반복하지. 하늘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순행,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걸 역행이라고 해요. 자, 이런 복잡한 시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책에 있는 그림과 같은 천동설을 주장하는 우주 배치, 태양계 배치를 설명했다라고 해요. 자, 하지만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 이 행성들이 역행순행 또는 시운동 왔다 갔다 하는 자, 시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얘네들 중심에 아무것도 없는 주전원이라는 걸 설명해야 돼. 근데 주전원이라는 원이 책의 그림에 좀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식이야. 이거는 지울 거야. 태양이 있다면 금성하고 수성 같은 녀석들은 한 줄로 나열이 돼 있어요. 한 줄로 나열이 돼 있어서 이쪽에 태양이 있고 이쪽에 금성이 있는데 금성이 이런 조그마한 소원을 중심으로 이 원은 다시 공전해 태양과 같이 하늘을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조그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원을 주전원이라고 불러. 주전원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주전원 상에서 물체가 도는데 아무런 힘 없이 돌아야 되네.
가능해? 불가능하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암흑물질이라는 게 알려져 있었다면 벅벅 우겼을 거야. 얘는 암흑물질이 중심에 있어서 걔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이래야 돼. 또 한 가지 설명을 못하는 게 금성은 육안으로 관찰할 때 보름달에 가까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 하지만 보름달이 보름달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돈다면 지구, 태양, 금성이어야 해요. 즉 금성이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을 못해. 또한 바깥쪽에 놓게 되면 또 뭘 설명 못하니? 이게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 못해.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 그래서 중세에 들어서야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동설이라는 게 주장되어지지. 지동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야. 오케이?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행성성, 명왕성은 갈릴레이 시대에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래서 육안으로 관찰하신 아이는 목자, 토성까지였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행성 배치를 갖다 놨더니 행성의 시운동뿐만이 아니라 힘에 대해서, 원동하는 힘의 원인에 대해서 다 설명 가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우주관을, 복잡한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는 케플러 법칙부터 한번 보자. 자, 케플러 법칙부터 한번 보자. 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은요, 원래 수학자로 엄청나게 유명했었다는 설이 있어. 선생님이 본 책은 그래. 근데 이분은 천체 관측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었겠지. 근데 또 다른 분이 있어. 티코 브라헤라는 분이 있었어. 이 티코 브라헤라는 분이요, 약 20여 년 동안 우주에 대해, 화성의 움직임에 대해 화성이 보일 때마다 나가서 일정한 시간에 점을 찍어뒀어. 20년. 자료가 어마무시하게 방대하겠지. 날짜별로 다 찍어서 어느 쪽 하늘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다 찍어놨어. 그때 갑자기 티코 브라헤가 죽게 생겼대요. 20여 년 동안 관찰한 게 너무 아깝잖아. 성준 아버지, 마스크 써야 되겠지? 이거 동근이도 아닌데 왜 마스크 쓰고? 동근이 파이브 일부러 김동근 일부러 동근이 닮아가려고? 동근이 파이브 자, 그래서 그거 빠야? 그래서 죽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찾아간 사람이 케플러라는 설이 있고요. 이 케플러가 또 브라이의 제자라는 설도 있어요. 제자라는 설도 있는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제자가 아니고 케플러는 원래 수학자였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관찰한 결과를 21년인가 22년 동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법칙으로 만들어놔요. 둘 다 끊기는 사람들이지, 어마무시하게 끊기는 사람들이야. 식 세 개를 찾으려고, 법칙 세 개를 찾으려고 20년 동안 한 사람이나 20년 동안 점 찍은 사람이나 둘 다 대단한 사람들이지. 자, 그래서 요하네스 케플러의 역할보다는 티코 브라헤 역할보다는 케플러의 역할이 큰 사람들이 왜 케플러 법칙이라고 부르게 됐지. 자, 이 케플러 법칙은 세 가지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얘는 행성의 운동에 관한 법칙인데, 자, 세 가지 법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제일 법칙. 제일 법칙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파운궤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파운궤도의 법칙이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행성을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합니다.
태양을 주종으로 하는 타원궤도 3을 공전한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타원의 정의는 임의 두 점부터 거리 합들이 같은 점들의 집합을 타원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타원 방정식 했었는데, 그치? 근데 저기서 모든 행성이라는 게 태양계 행성에 속한데 네. 태양이 있는데 우리는 태양계 사람. 태양을 초점으로 하잖아. 태양계 밖의 행성이 태양을 초점으로 돌진 않겠지? 태양계 내 모든 천체하면 틀려. 왜냐하면 우리 해성이 있지. 꼬리별이라는 해성. 해성 중에 목성 식구들이 있어. 목성을 초점으로 도는 해성도 있어. 웃긴 새끼지. 예. 여러 개가 있더라고.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해성들이. 자, 얘는 긴 축이 있어. 긴 축을 우리 뭐라고 부를까? 장축이라고 해요. 얘는 영어로 메이저 엑시스야. 메이저 엑시스. 자, 한편 가장 짧은 축을 뭐라고? 단축이라고 해요. 뭐라고 부르지? 마이너 엑시스야. 이때 긴 반지름을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반지름을 A라고 하고 장방형 또는 긴 반지름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거리는 B라고 하고 반방형 또는 짧은 반지름이라고 한다. 자, 여기 어딘가에 초점이 있었던 거지. 여기 초점에 태양이 있어. 반대쪽의 초점에는 아무것도 없어. 자, 이때 이 점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점이지. 네. 뭐라고 불러? 태양. 근일점이라고 불러. 영어로는 에펠리온이라고 하는데 근일점이라고 해. 자, 한편 가장 먼 점을 원일점이다라고 얘기해. 이거를 지구를 중심으로 타원 운동하는 녀석에 대해서는 근지점, 원지점 이렇게 해요. 오케이? 이렇게 좋아? 동근일성. 성진이 몇 점? 저요? 성진이 몇 점? 10점. 20점? 20점이야 이 새끼야. 20점? 쌤한테 좀 때문에 많이 멀었어. 김씨. 자, 그래서 이거를 제1법칙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연족 속도 일정 법칙에 대해서. 자, 연족 속도 일정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연족 속도 일정 법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태양과 자, 행성을 잇는 선분이 얘를 움직이는 반지름이라고 해서 동경이라고 불러요.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쓴 공정궤도상의 면적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주원해서 줄게요. 여기부터 틀리 안 해도 돼. 세 번째, 조화법칙이라는 게 있어. 자, 제3법칙이야. 제3법칙인데 얘는 자, 공전 주기의 제곱이
정방경이 세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t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정방경 a 세제곱에 비례한다. 나는 얘기까지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표적법부터 새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거 없습니다. 이때 다 체크해. 시험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실력 좀 올리려고 하는 거야. 시험지 엄마한테 사인 받으러 왔다고 할까? 선생님 그거 안 올라가요 점수? 어? 올라가지. 근데 엄마가 당장 보고 충격받으시대. 밴드 올라. 밴드 있구나. 선호야 확인해봐. 우리가 핸드폰에